반갑습니다. 작은다육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다육이 공부방 시작합니다. 오늘은 앞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뱅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뱅으로 인해서 죽어나가는 것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다육이 뱅 하는 것 보면 거의 다 그냥 물음뱅이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흔하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뱅이 몇 가지 됩니다. 자, 대체적으로 보면 곰팡병, 그 다음에 입마름병, 그 다음에 물음병, 탄자병, 그리고 흑사병, 가장 많이 나타나는 뱅의 종류가 이렇게 이제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곰팡병하고 입마름병은 완전히 나타나는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물음병, 탄저병, 그리고 흑사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약까지 갖고 와서 어떤 약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해드리면 훨씬 더 효과적인데 사실상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이 약을 판매나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약은 유독성이고 독극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밀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약을 써야 되고 또 구매를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문자를 주신다면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약이 어디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는 제가 알려드리고,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여기 유튜브에 보면 다육이 공부방이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그 밴드에 제가 이거 뱅에 대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먼저 제일 흔하게 오는 물음병입니다. 자, 입장 밑에 아이들만 보면 물이 찬 것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돼 있죠. 이 아이들은 물음병입니다. 물음병. 다육이에서 가장 많이 흔하게 나타나는 거. 자, 그 다음에 탄저병입니다. 입장에 검은 반점이 생겨 있죠. 자, 그 다음에 흑사병. 말 그대로 잎이 검게 변하는 겁니다. 새까맣게. 밑에 부분이 아주 새까맣게 돼 있죠. 자, 이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가장 쉬운 방법은 물음병은 입장이 밑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즉 뿌리에서 줄기로 그리고 잎으로 이렇게 병이 전이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잎에 이렇게 병이 잎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날 정도면 이미 병이 진행이 한 50%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물음병은 뿌리에서부터 줄기를 타고 잎으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말하면 병의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잎에 이미 병이 나타나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뽑아서 흙을 털어 보시면 그 뿌리 부분이 상당히 많이 썩어 있든지 이렇게 이상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셔서 줄기에 검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거를 해야 됩니다. 새 살이 나올 때까지 제거를 해서 새로 뿌리를 받는 게 좋고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그냥 일단 대충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저병입니다. 탄저병. 탄저병은 뿌리 쪽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잎에 의해서 먼저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탄저병은 주로 장마철 노지에서 비를 많이 맞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채소나 이런 것 보면 특히 고추에 보면 고추 중간중간에 보면 시큼시큼하게 이렇게 병이 들어있는 게 다 탄저병입니다. 이 아이처럼 입장에 까맣게 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이 다 탄저병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입장이 중간에서 이렇게 하나씩 물러지는 현상, 이게 다 탄저병입니다. 그러니까 탄저병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병이 아니고 잎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 물음병과 탄저병을 구분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흑사병인데요. 흑사병은
말 그대로 이렇게 입장이 밑장이 보면 새카매지죠. 검게 변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입장 중간에서 새까맣게 말라 들어가죠. 자, 흑사병은 무름병과 탄저병을 합쳐놓은 듯한 느낌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구분하기가. 그래서 구지를 보시면 원래 흑사병도 처음에는 이렇게 검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무름병처럼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 보이시죠? 무름병처럼 이렇게 물이 찬 것처럼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검게 변합니다. 새카맣게. 자, 이게 흑사병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보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는 약을 다 따로따로 쓰셔야 됩니다. 무름병, 흑사병, 탄저병, 이 각각의 병의 성질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약도 다르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거는 보면 그냥 무름병 약 하나로 통일을 해서 쓰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또 아파서 병원에 가면 감기 걸린 사람, 독감 걸린 사람, 몸살 오신 분들 다 약이 다 틀려요. 그런데 뭐 만병통치약처럼 쉽게 말하면 아스피린 하나로 모두 해결하시는 분들, 옛날 사람들 그런 거 많잖아요. 지금 다육약 키우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약도 거기에 맞게 사용을 해야만이 효과가 좀 빨리빨리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하면 거의 완치가 100% 됩니다. 심어 놓은 상태에서. 왜? 뿌리 쪽에서 병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주로 입장에서부터 병이 발생을 되기 때문에 약 한두 번만 치면 금방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무름병이나 어느 흑사병 같은 경우에는 주로 뿌리 쪽에서 병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약을 한번 이렇게 입장에서 치준다고 해서 이게 완치가 되는 경우는 조금 희박합니다. 왜? 뿌리 쪽에서 이미 병이 진행이 돼서 줄기로 타고 올라오면서 입장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약을 한번 치는 것만 갖고는 조금 치료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미 뿌리 쪽 흙에서 그 병균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흙 속으로 이게 약을 넣는다고 해서 침투가 잘 안 됩니다. 뭐 그렇게 해서 저면으로 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저면의 단점이 뭔가 하면 수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주로 보면 습 때문에 생기는 병인데 이렇게 병이 온 아이들을 저면을 시킨다든지 잠수를 시켜갖고 하면 이게 꺼내는 시기를 좀 빨리 해야 되고 꺼낸 다음에 빨리 말려줘야 되는데 그게 일반 가정에서는 솔직히 힘들어요. 이렇게 노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우스라든지 습을 빨리 말려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그거는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가정에서 저면이나 이렇게 잠수를 시켜갖고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습이 계속 이렇게 그 흙 속에 차 있다 보면 오히려 치료보다 더 병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약만 잘 해주면 거의 다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약 성분이나 약 이름 이런 걸 지금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하자면 이게 또 혹시라도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따로 그 다육이 공부방이라는 밴드에 따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가장 맹심해야 될 부분이 무름병, 그 다음에 탄저병, 그리고 흑사병. 일단은 먼저 어떤 내가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어떤 병인지를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 그런 다음에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잎에서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약 한두 번 치주면 거의 다 회복됩니다. 왜? 이미 줄기나 그 뿌리 쪽에는 병이 전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거의 주로 보면 잎에서 그 장마 때 비를 많이 맞아서 생기는 병들이 물론 뿌리 쪽에도 있지만
한두 번 약해주면 거의 다 완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무름병이나 이런 흑사병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약 한두 번으로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구분을 하시면 관리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잘 한번 보세요. 아랫입장이 물러지는 아이들은 무름병, 입장 중간중간이 반점이 생기면서 물러지는 아이들은 탄저병, 아랫입장이 이렇게 시커멓게 변한다든지 중간에서 이렇게 검게 변하는 아이들은 흑사병. 자, 요렇게 병을 구분만 하셔도 관리하는데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약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저쪽 밴드에다가 따로 정리를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밴드를 찾아오실 수 없는 분들은 제가 여기 전화번호를 항상 올려두니까 그쪽으로 문자를 주시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제가 뭐 약에 대한 성분이나 처방 방법, 그리고 혹시 집에서 지금 병에 걸린 아이들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거기에 적절한 그 대처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다육이를 키우면서 병 없이 튼튼하게 잘 키워야만이 지금 이 가을에 물이 예쁘게 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물이 상당히 예쁘게 드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병한 아이들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집에서 다육이를 키울 때 그냥 무조건 키우고 주고 뭐 갖다 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안 죽고 더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이제 실천을 하셔서 항상 건강하고 예쁜 아이를 볼 수 있도록 하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앞번에 말씀드렸지만 병이 와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병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약을 사용한다면 훨씬 더 효과도 좋고 이 아이들이 면역성이 생겨서 일반적인 이는 약하지 않은 아이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큽니다. 그리고 뿔이나 이렇게 몸통이 튼튼하기 때문에 자고 다는 것도 훨씬 더 많이 달겠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육이를 키울 때 병이 오기 이전에 미리 약해 주시고 병이 왔으면 그 병에 맞는 약을 선택하시라는 거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요 세 가지만 가지고 기억해 두셔도 충분히 다육이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곰팡병이랑 입마름병 지금 이 애들은 장마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특히 곰팡병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입마름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명을 해줄 만큼 아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요 아이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거의 지금 한 2시간 가까이 뺑뺑이를 돌았어요. 이 아이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병이 끝난 시기고 이미 가을로 접어들어서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병이 진행이 거의 다 멈춘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교부제를 쓰기 위해서 찾는 데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곰팡병하고 입마름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부제를 쓸만한 아이를 찾기가 조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그런 걸 구할 수 있으면 구해가지고 한번 상세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무름병, 흑사병, 탄저병 요 세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모양으로 된다는 거, 그리고 약은 저쪽 밴드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들 겨울 되기 전에 미리미리 난방이나 그 냉해를 입지 않도록 안으로 들일 아이들은 미리미리 들이십시오. 잠깐의 실수가 아이들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